이준석이가 잡탕당을 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초대형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며칠 전 이낙연은 채널A에 나와 이준석과 화합할 수 있다, 잘해보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 이틀이 지나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제대로 친 것인데요. 현재 이준석은 민주당과 더불어 페미하고도 통합을 이루어 자신을 신격화했던 FM코리아마저도 가입한 회원들이 속수무책으로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을 따랐던 지지자들은 실제로 개혁신당을 떠나가며 이준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또한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내부 진화에 나섰는데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이낙연 뒤통수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준석은 MBC 김종배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원래 내가 있었던 개혁신당 중심의 통합이며 이낙연과 공동대표로 하는 것은 예우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예의상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낙연은 그나마 어떻게든 통합을 해보려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화합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냈었는데 정작 이준석은 이틀이 지나자마자 이낙연과의 공동대표직은 그냥 예의상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또 개혁신당 중심으로서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 제 세력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통합을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준석은 현재 자신에게 등을 돌린 지지층들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려고 이낙연을 끌어들여 논란을 잠재우려고 한 것인데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낙연과 지지자들은 아마 단체로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의 이런 행동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낙연은 이준석과 합친 이상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국힘당 장해찬도 이낙연에게 이준석 맛 좀 봤으면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결국 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난 이낙연이가 정치 말년에 본인보다 33살이나 어린 이준석한테 자존심 꺾이는 욕을 먹고 있으니 이것이 다 인생사 세옹지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입장에서 냉철하게 이준석보다 더 지지율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을 해체하여 나온들 아마 이낙연은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낙연에게 고작 이준석에게 흡수되려고 민주당을 버렸습니까?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따라서 이준석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낙연을 무시할 텐데 과연 엄중 모드를 추구했던 이낙연이가 언제까지 참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제물로 바쳐 해명한들 이번 당통합으로 이준석 또한 정치계에서 거의 절벽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된 이지은 총경이 또 다른 시각으로 손준성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관련된 내용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러시죠. 얼마 예. 전에 이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와 1년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죠. 네,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단 이제 손준성 검사만 기소가 돼서 1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정말 국기문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판부 설명 자료라든지 판결문에 보면 손준성 검사 혼자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2명의 검사의 이름이 나오고요. 임모검사, 성모검사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고발장에 피해자로 기재가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입니다. 피해자와의 교감 없이 이런 고발장이 작성됐다고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여는 어떻게든지 교감이 어디까지 있었고 혹시 교사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KBS 1 역사적인 그날이
455회 방송을 끝으로 갑자기 종방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을 끝으로 역사적인 그날이 잠시 휴식기를 갖고 새 단장을 하여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냥 그것은 해명인 말일 뿐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적인 그날은 지난 2013년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 PD만 55명, 작가는 56명, 패널이 75명이 거쳐갔다고 합니다. MC인 최현정 아나운서는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끝인사를 하는 날이 오늘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종영으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확실한 이유가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작진과 PD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인건비 감축으로 인한 KBS 이사회의 결정이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된 사항은 현재 KBS 사장이 박민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프로그램 폐지가 된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폐지가 되고 오로지 땡뉴 뉴스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윤 정권 들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